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동근이고요. 토요일 경마 한동근의 음담패설 방송 시즌2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 갔다 왔죠. 어수선하죠. 오늘 취재 갔더니 한 명도 없더라. 기수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와, 황당해갖고 아씨 아무도 연락을 안 해주네. 그지같이 진짜. 뭐 어차피 뭐 조교사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건 상관없고요. 좀 센터가 안 맞네. 깜짝 놀랐어요. 조교를 안 했죠. 오늘 서울 기수들도 한 명도 조교를 안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했죠. 월요일 수요일은 했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교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 서울, 제주의 기수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 들어갔더니 아무도 조교를 안 했습니다. 한 명도 못 만났죠. 한 명은 만났구나. 이동욱 기수는 열심히 조교하고 있더라고요. 아웃사이더죠. 뭐 자신만의 철학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오늘 기수 인터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조교사 인터뷰를 주로 했고, 뭐 다 조교사 인터뷰죠. 기수 인터뷰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해결이 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일일이 이건 뭐고 저건 뭐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일단은 그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뭐 간단하게 문중원 교수의 유서 내용만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은 조사하겠죠. 그래서 뭐 조사를 해서 뭐 그게 감사로 들어갈지 아니면 경찰 조사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수들이 집회를 하고 요구사항이 있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다음 주에 뭐 올라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경마를 한 해 만에 지금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만 월요일부터 정말 거짓말 좀 못해갖고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하냐 안 하냐, 네가 기자인데 알아볼 수 있지 않냐, 여기저기 막 전화해보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 어떤 사람은 뭐 한다. 오늘 어떤 조교보 형님은 야, 오늘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거 보라고 나한테 욕하고. 어쨌든 잘 몰라요, 전부 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금요일 경마는 시행한다고, 뭐 이미 토요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금요일 경마를 했으면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먼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금요일 경마도 사실 시행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물론 이제 출마 투표도 다 하고 뭐 기수 선정도 다 했지만, 뭐 기수들이 나와서 뭐 컨디션 난조라든가 아니면 말 못하겠다고 몇 명씩 빠져버리면 경주는 시행이 되겠지만 당연히 개판이 되겠죠. 말 12마리 뛰는데 한 5명이 컨디션 난조를 안 타버리면 말 7마리 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마사회의 입장에서는 히든카드죠. 너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게 관리원 노조한테도 똑같이 했던 거를 마사회는 똑같은 방식으로 윽박을 지르고 겁을 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마사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경주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걸 최종 카드로 들고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아픈 사람의 아픈 데를 좀 긁어주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게 있다면 고쳐나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그 안에 말이 많겠지. 내가 잘 모르는 게 워낙에 많으니까 그럼 뭐 왈가불가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방송을 찍는 이 시점은 경마를 한다는 것에 기준을 들어서 녹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방송 녹화 잘하고 오로지 말만 보겠습니다. 뭐 기수나 이런 뭐 인터뷰가 있을 때도 좀 더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제가 언제부터 뭐 취재기자였다고 그거 없이도 충분히 경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펄펄 날아다녔죠. 토요일 경마에서는 메인 승부처 뭐 40배, 뭐 더바가 10배, 마지막 메인까지 잡아냈고요. 2회의 적중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일요일 경마에서도 더바가 메인 승부처 2배짜리 잘라내고 한 방 맞고로 승부에 들어가면서 겨우 일요일날 체면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요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덕분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건 내가 뭐 좀 잘 되고 해볼 만하니까 이런 사태들이 생겨갖고, 물론 이제 문중원 기수가 본인의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애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의 부모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부모이기도 하고, 하나의 젊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끊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사태가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서 한국 경마가 부정이 없는 경마로, 뭐 그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의치 않고 방송은 열심히 찍으면서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방송을 뭐 그거를 특별 방송으로 해서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뭐 해결해 주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머리 복잡한 거 많아요. 그죠?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남의 일까지. 근데 걔들 시위하는 거는 뭐 방송국에서 찍어갔다는데, 왜 내가 지금 장애인 때문에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시위하는 거는 아무도 안 찍어가지. 경기일보에서 한번 찍어가고, 저 매주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데모하고 있어요. 제가 데모하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날 교육청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데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개인적인 신상으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경마가 좀 잘 되고 적중이 나와주고 있어서 거기서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출발해볼까요? 승부처 먼저 공개드리고, 무통장 문자는 뭐 누누이 광고해 드리고 있지만, 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계좌번호 나와요. 밑에 계좌번호 쫙 나오고 있죠. 새마을금고.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토요일날 일요일까지 신청하시면 3만원이에요. 원래 2만원, 2만원, 4만원인데 만원 깎아드려요. 디스카운트. 영어 썼어요. 영어 디스카운트. 깎아드리니까 이틀치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 사진 하나 찍어 가셨다가 입금하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더 빨리 입금해 주시면 제가 일하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뭐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핸드폰 결제는 060-300-7766 알고 계시겠지만 핸드폰으로 결제해서 하실 수 있고, 음성정보는 060-7506-9999 이 음성정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음성이 목마르신 분들 많이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부처는요, 토요일 경마 57912이에요. 57912 그 경주가 12경주가 더 마감이 승부처고요. 제주 경마는 4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대박행진, 바깥쪽에 12경주입니다. 1번만 대박행진입니다. 지난번에 외곽에 밀렸지만 안쪽에서 파고들면은 아마 급기상진은 쉬었다 나온 마필 치고는 마필 상진 괜찮아요. 1번 놓고 4번 한통막. 바깥쪽 치고는 6번 큐피드가 1번, 4번, 6번. 경주거리 1200m 2등급의 13경주 출발했습니다. 13경주입니다. 이번 문학인어가 부담 중량을 좀 더 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뭐 승급전에 아직도 더 보여줄 거라면 2번을 놓고 1번, 5번, 11번. 역전입니다. 2번, 1번, 4번입니다.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고른 출발을 보였고 10경주입니다. 한 8번 TD 플랜이에요. 5천원 만에 적절한 선상을 만났기 때문에 상금 벌려고 나온 겁니다. 자, 이번만 장상 카우보이가 칼을 좀 갈았습니다. 자, 8번 놓고 2번 쪽으로 한 방 맞고 8번, 2번, 9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은 뭐 대가리는 정해져 있지 않나 봐요. 인기권 안에서 거의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죠. 서승훈 기수의 시몬 머니 챔프 6번 검포 돋보이죠. 도마필 서승훈 기수는 그랑프리의 19조의 투데이 우승 후보죠. 그랑프리 경주가 있구나 이번 주에. 그랑프리 경주가 너무 싱거워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랑프리는 말 그대로 정말 연도를 대표하는 마필들이 대거 나와서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아쉽네요. 돌콩도 다리 부러져갖고 지금 폐사가 됐기 때문에 능력마들이 이렇게 없었나 올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블루치퍼가 지금 두바이에 가 있어서 아직도 안 들어왔나? 네. 어쨌든 그렇고 서동기전 투데이를 기상하기 위해서 서울 올라왔어요. 자, 시험 머니챔프는 약간 좀 무뎌짐이 있었죠. 근데 뭐 끝걸음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고요. 편성도 좀 도움이 됐었는데 이게 전에는 막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에 가 있다 보니까 발주가 좀 깨끗하지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이 돼서 이제는 띄워줄 때가 되지 않았나? 지난번 입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6번호 검포도 마찬가지예요. 여력은 없어요. 뭐 6번호 검포나 지금 머니챔프가 종합필 다 공통적으로 아주 뭐 여력이 있었다, 대단했다라는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어요. 근데 워낙에 편성이 이게 별정 A형이다 보니까 말이 없어요. 그래서 6번이 검포나 선행 가고 시험 머니챔프가 여기다 붙고 그냥 땡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를 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인정을 안 하려고 안 할래도 다른 마필이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6번이나 12번이나 지난번 경주 때의 걸음이 뭐 아주 좋았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편성을 다시 한번 잘 골라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 거죠. 6번, 12번. 청산가세는 순발력은 있는데 지구력이 없는데 조개 때 모습 보면 조금 나아졌고 대안으로 말할 게 별로 없다. 엄마 드림걸스 이게 조금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싹수가 있죠. 좀 말이 좀 작아요. 427kg 정도 나가는데 체중이 조금 더 불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강단도 있고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오창구 조교사가 워낙에 신마승부가 약하니까 그게 좀 단점이지.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딱 없더라고. 대문 다 때리더라고. 5번 드림걸스의 주행검사 모습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나아지는 마필 20번 글로리 파이터인데 뭔가 베스트는 아니에요 사실. 뭐야 이거 다운 좀 쳐야 돼. 내가 뭔 짓을 한 거죠? 이제 됐네요. 잠시만요. 이것도 정리 좀 하고 할게요. 이제 좀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나 지금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잘하지? 신기해. 능력이 있나 봐 내가. 이게 맞나? 이건가? 글로리 파이터 이게 변수가 되겠죠. 이게 사실 이렇게 주행검사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이 별거 없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연습 주행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스프링데이도 조금씩 나아졌는데 뭐 크게 믿으면 안 가고 재미없어. 6번 10번으로 공략을 하시고 일단 2번 5번 10번 이 마필 중에서 방어 막고는 가져가겠는데 딱히 땡기는 마필이 없다. 6번 12번이 2배 만약에 3배가 나오면 6번 12번이 이거는 한 마리가 부러지는 거니까 끝까지 배당판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판이 종합질 한번 봐볼까? 검필 종합질 뭐가 나왔을까? 그렇게 잡혔네요. 영양가 없이 2번은 독병가 10번 5번 지없다. 대끼리 막건 얘기 드렸습니다. 6번 12번 1경주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설계만 2경주 넘어갑니다. 떠들 게 없어. 일단은 이번 진정사금이 데뷔전에서 플러스 12kg 체중이 불었었고요. 선입권 가담에 문제는 없는데 직선으로 한발 싸움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당시에 같이 떴던 3호 A2Z 의외로 버티는 모습이 있었고 이 두 마필이 이번 경기 아마 인기모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선행 싸움이죠. 전정사금과 A2Z 이 두 마필의 선행 싸움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한번 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이 두 마필이 어떻게 떴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1번과 9번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0번 골디락스 바깥쪽에서 출발이 더딘 사이 한가운데 4번 검포가 빠르게 앞서 나옵니다.
4번 건포가 1마 신차 앞서 나오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8번 위시미가 바깥쪽에서 2위로 따라붙고 안쪽에 1번 A2Z가 3위로 9번 전정사금이 4위로 따라붙습니다. 6번 코리아 기절기 그 뒷선 5위권, 3번 차미룽과 바깥쪽 2번 원더풀 제이드가 그 뒷선에서 따라붙습니다. 4번 건포와의 격차를 좁혀내는 8번 위심입니다. 4번, 8번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면서 3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건포와 8번 위심이 두 마리가 앞서 있고 1번 A2Z가 거리차를 좁혀내면서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9번 전정사금이 4위로 2번 원더풀 제이드가 어느새 4, 5위권 요론하고 있고 4번 건포는 계속해서 안쪽 자리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 건포와 8번 위심이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9번 전정사금까지 4번 건포가 먼저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4번 건포 선두에 8번 위시미와 안쪽을 파고드는 1번 A2Z입니다. 4번 건포는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파고드는 1번 A2Z와 바깥쪽 8번 위시미, 9번 전정사금까지 빈 공간을 노려 나옵니다. 그러나 4번 건포가 선두 유지합니다. 4번 건포 선두에 뒷선에 8번 위시미는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1번 A2Z를 위협하는 9번 전정사금, 4번 건포를 위협하는 8번 위심입니다. 8번 위심의 역전, 8번, 4번 두 마리 앞섰고 그 뒤 1번 A2Z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이 두 마필이 어떻게 보면 인기를 과분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A2Z가 안쪽이었었고 이번 전정사금이 바깥쪽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안쪽이니까 기온이 인근기수도 아마도 선행을 나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전정사금이 선행을 나설 요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4번도 뭐 저 정도 거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2번과 4번. 충막감으로는 구원마 최강 특급이 팔리고 있죠. 이 마필도 자세가 상당히 높죠. 끄르는 마필이다 보니까 마필 질질 맞고 제어하다 보니까는 마필 고개 쳐드는 건데 오히려 채찍을 대는데 채찍대는 방향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고개가 높고 제대로 주체를 못하고 자꾸 먼 산 보고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이 더 높이 들리는 거고. 그래서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양턴 코올레를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이 코 쪽에 이렇게 뭐예요? 귀마개 같은 거 이거 타고 나오는 건데 그거 뭐 따뜻하고 한 거 아니에요. 고개가 높은 마필들은 앞을 보라고 이게 달려 있으면 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감아가 보이네. 근데 고개를 숙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가 낮아지죠. 그래서 양털 코골레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행 검사 모습이 가장 좋았던 마필은 그레이트 칸이죠. 상당히 제어하고 채찍 방도 상당히 좋고 신마라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어차피 2번, 4번이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 아니거든요. 순발력이. 그래서 경주를 주도한다 하더라도 10번이 그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강간삼각 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마필 안에서 경주는 끝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9번은 대가리 팔리고 있고 뭐 2번, 4번 중에 선행을 나서는 놈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려가서 끝나요. 그래서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12번이고요. 차분하게 가다가 한 발을 딱 쓰면 배당을 낼 수 있죠. 좀 더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2번 쪽이 낫지 않을까? 9번이요. 두 마필 중에서 충분히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말이 안에 끝납니다. 현장에서 컨디션 좋은 놈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 압도적으로 잡혔죠. 멀롱은 잡히는 거야. 요즘 무슨 멀로가 굉장히 못 타는 기수는 아니지만 뭐 신처럼 대우를 받아요. 멀로만 타면은 다들 칭찬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이 먹은 할아버지예요. 나이 많아요. 잘 타봤자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냥 외국 기수고 하니까 성적 나오고 하니까 뭐 잘 탄다고 하겠죠. 걔보다는 기원이가 훨씬 나아요. 제 생각에. 또 뭘로? 상경주예요. 12마리 앞필들. 10번만 삼성 디바가 인기권이죠. 참 결정력 없죠. 지난번에 뭐 입상을 했는데 마하승천, 윤태혁 기수의 마하승천이 이걸 딸 정도였으니까 얘가 잘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편성이 만들어서 입상을 한 거지 능력으로 왔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기 1위까지 팔리는 것은 좀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안 될 건 없죠. 편성상으로 본다면. 그럼 뭐 스피드 댄서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축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안마경주에 나와요. 그래서 발주가 느리죠. 호미권 전개를 하는데 이 늑발동에 걸리는데 탄력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편성이 안마경다 보니까 상당히 약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경주가 그때 경주에 못지않게 약한 경주고, 또 송재철 기수의 스타일이 이렇게 바닥에서 추입을 했던 마필들을 가지고 의외로 맞나? 예, 의외로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경주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철이 되지 않은 거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추임마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선행마들이 원체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고 앞에 가야지만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한국 경마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추임마라고 하더라도 그걸 추임마로 계속 가져가지는 않아요. 순발력을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중속으로 끌어올려서 경주를 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제철이가 바닥에 누워있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좀 붙이든가 아니면 중간에 가라고 나오든가. 9번 마필이 변화된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요주할 수 있는 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호쿠 영광은 지난번에 어떻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어부지리격으로 추입을 했기 때문에 뭐 고만고만하고요. 지난번에 뭐 입상을 할 뻔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팔리는데 이걸 어떻게 좋은 검이라고 보겠습니까? 선두권이 무너지니까 그냥 늑발동이 심하게 걸리면서 올라온 거지.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이 세 마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마필이 똑같으니까 정말 별거 없었던 이 삼성 디바 같은 말이 축으로 팔리는 겁니다. 똥인데.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한 대가는 9번 놓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9번 10번 단통이네. 아이씨, 쌍으로 사볼까? 나머지 3마리 아필들도 크게 기대는 안 돼요. 일단은 9번을 놓고 상경주는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혔죠? 10번이. 이게 10번이 이렇게 과도한 인기라니까. 별거 없어 10번도 사실. 누가 뭐니? 이번 경주는 9번을 한번 단승식도 한번 늘어보시고, 늦발동 걸린다고 이게 늦추입을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원래 둔한 건 맞아요. 발주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제철이는 이걸 끌어올립니다. 제철이 스타일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필드. 굳이 뭐 크게 설명할 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드러나 있어요. 신마 경주죠. 예, 신마들 어떻게 뛸지 모르죠. 이런 경주가 대형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대형 사고는 별거 아니에요. 주행검사에서 월등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삽질을 한다든가 이러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막 능력도 없던 마필이 얼레벌레 타다가 올라와서 배당을 터뜨리는. 근데 저도 이 신마가 어떻게 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다른 마필들을 추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10번과 12번.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한가락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였고요. 10번 청담여걸은 약간 들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채찍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박대영 조교사가 워낙에 명문마방이기 때문에 박대영 조교사 이런 마필도 용서 없죠. 잘 만들어갖고 나왔고요. 지금 아이스펀치는 10월 25일날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이제 골마겸이 있어요. 선당통이 있다 보니까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교 때는 크게 문제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이제 골마겸이 있는 마필들은 이제 뛸 때 살이죠. 다리 아프면 제대로 뛰겠어. 하다못해 무릎이 아프면 계단도 잘못 올라가. 나 요즘 무릎 아파갖고 무릎이 시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뭐 10번이 좀 아이스펀치보다는 주영상 모습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 과정을 보면 10번이 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설명할 가치가 없냐면 이거 한 방으로 끝이 날 여유가 높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없어. 뭐가 있어야지. 이번은 늦발동 걸죠. 아, 정말 억지로 쥐어 짜내야 된다 이거. 4번 파워플랜 에너지는 좀 흔들려요 말이. 뭐 흔들어대고 계속 이제 여유 없이 합격인데 오로지 선발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팔리는 것 같아요. 조재로 기수에 선두권에 가담을 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다이아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팔리는지 아십니까? 선행 간다고 팔리는 거예요. 선행 가면 뭐해? 걸어가는데 뒷심이 없어. 뭐 4도 선행 가려고 그러고 7도 선행 가려고 그럴 텐데 애매하죠. 설마 라운하이는 의외로 근성이 있는 모습인데 이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
그런 마필들이 나중에 뜨더라고. 어쨌든 서울경마 4경주는 10번 12번 맞고 인정하겠습니다. 12번 10번 이거 맞고 인정하고요. 이 마필들 중에서 3복을 해야 되는데 3복도 하기 싫다. 그냥 한 방만 사고 이 경주를 넘기고 싶다. 믿을 수가 없어. 다른 마필들이 뭐 대안이 되는 마필들이 주행검사 모습이 좋은 게 한 발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추천해야 된다는 게 좀 구라를 치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10번 12번 한 대거는 인정하겠습니다. 4경주 7번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다이아키가 이게 선행이니까 그런 거예요. 단독 선행 이게 느리거든요. 10번 12번이 선행 가면 버티냐고 걸어가는데 난 7번은 사기 싫다. X다 X. 판단은 여러분들 목숨 맡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느낌.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기복형들의 경주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3번 원더풀 댄서, 시티 챔프. 이거 한 방으로 끝날 수 있어요. 등합표도 좋게 보고 있어요. 4번 원더풀 댄서는 승급전이지만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있죠. 원마 시티 챔프는 여전히 편성을 잘 골랐고 지난번에는 좀 무리한 전개에서 다른 마필이 원체 잘 뛰었는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들이대볼만 하죠. 최근에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뭐 대용왕은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 마필은 지난번에 우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이제 승급을 하면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별 거림이 없는 마필입니다. 이번 뭐 에코퍼스트 원이 인기가 실리고 있고 6번 정동 독주도 있죠. 이 안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 4번과 5번 두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주력 한 번 맞고 4번 5번이 될 수도 있고 5번 4번 4번 5번이 될 수도 있고 뭐 1번 뭐 2번은 잘 안 보면 1번 6번 정해져 있네. 1번 6번 중에서 주력 막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대간의 충마 확인해 보시고요. 한 대간의 주력 막건 한 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떻게 때릴 것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3등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현장 컨디션까지 확인한 다음에 한다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5경주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안 넘어가. 자, 서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이래 아마추어처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유행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참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쁜 여자애들이 있으면은 교회 가고 또 이쁜 여자애들이 절에 있으면 절에 가고 그런 아주 현명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절에 제가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임기 한 1년 다녔나? 임기도 맡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유행어가 얼굴을 빤히 보면 뭘 보니? 영화배우 처음 보니? 뭐 이렇게 하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 내가 이게 왜 했지? 모르겠네. 이게 왜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 그 친구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애도 한 셋 낳고 우연치 않게 걔가 봤어요. 그 농담을 자주 했던 그 여자분을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애 셋 데리고 막 살이 이렇게 쪄갖고 한 100kg 되겠더라고. 아씨 무서워. 고등학교 때는 되게 말랐었는데 갑자기 과거 생각이 나네. 중요하진 않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 방송은 원래 그래. 개판이야. 내가 봐도. 인생 사는 얘기도 하고 찍어야 되는데 요즘 내가 너무 팍팍해갖고 그런 얘기도 안 한 거야. 괴로워서. 3번 고업이에요. 최원중 기수에게 1년 만에 1년만 맞나요? 우승을 했나? 최원중 기수가 올해 2019년도에. 어쨌든 우승에 기억을 안겨준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최원중 기수가 호비를 잡았고요. 당시의 편성이 굉장히 약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뭐 인기만으로 팔렸었고 선행을 주도하자 뭐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심플스타에게 잡힐 만한 걸음이었었는데 참 편성 잘 고르네요. 별장 B형으로 승급전을 치르는데 별게 없어요. 뭐 칠번 장군의 시대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제도 좋게 온 마필이 뭐 말이 있다고 없어요. 어쨌든 뭐 사마 고업도 사실 지난번에 여러 건 많지 않았었지만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선행으로 한번 다시 한번 버티기를 노려볼만 하고요.
3번 초고령마는 강급이 됐죠. 상위권에 강급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뭐 확연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젠간 한골 하겠지. 뭐 37전 동안에 탄전수전 다 겪은 놈인데 강급됐으면 5등급에서 상금 좀 벌고 올라가야죠. 언젠간 한번 올 것 같아요. 이거 마샤는 매번 늦발동이죠. 이게 워낙에 체형이 390kg대밖에 안 나가는 체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부산스럽게 뛰는 것 같아.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야. 그래서 지난번에 입상을 하긴 했지만 항상 좀 불안한 느낌? 근데 뭐 추임력은 있어요. 지금 장군의 시대는 박재호 조교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만필 성적이 안 나오고 휴양을 가기 전이었는데 조교를 잘 못한다. 다리가 워낙에 약해서. 그래서 휴양을 갔다 와서 했던 첫 마디가 기억이 나요. 이제 조교 제대로 한다.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서 왔다. 그렇게 두 번을 말아먹고 결국 11월 3일 경주였었죠. 11월 3일 경주에서 현상 약체 만나면서 선행으로 1순위에서 우승을 했는데 당시에는 선행이었고 또다시 따라가는 전개에서 승급전을 치러야 한다면 결코 맹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인기와는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매력은 없어요. 사실 그때는 선행이었고 편성도 약했었고요. 8번만 이그라이도 똑같은 승급전인데 얘는 이제 신장세가 보이죠. 지난번에도 상당한 여유가 남았었고 선유권에 따라가다가 한 발을 딱 쓰는데 물론 편성은 약해요. 하지만 그만큼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걸음발도 나쁘지 않았었고 전개적으로 유리하고 저희가 이거 이그라이의 백화 배당은 얼마 안 됐지만 승부용주로 가져가서 메인 승부 단통막권으로 한 방으로 다 때려놨던 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8번만 이그라이도 도전력은 있고요. 10번만 위너블루가 승급해서 삽질을 하고 있죠. 참 왜 이렇게 뛰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경주 이후에 또 질병까지 있어요. 그래서 위너블루는 좀 뛴 것에 비해서 성적도 나오긴 했지만 거품이 좀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탄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현등급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고요. 뭐 심한 바람의 소리는 매번 그따위로 올라오긴 하는데 항상 그 정도에서 애매하긴 하고 1번 마하승천은 안 팔리겠죠. 네, 이건 뭐 운이 좋아서 왔기 때문에 대회가 잘 탔죠. 삼성비바도 능력이 없고 마하승천도 큰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마필에게. 어쨌든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주고요. 한대건이가 재밌게 보는 마필 8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야 10번 12번 8번 놓고 3번 4번 10번 12번 다 팔려요. 네, 현장에 가면 인기권인데 이 중에서 주력 한방 맞고는 현장 컨디션을 보고 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비 올드가네요. 그럴 수 있죠.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근데 사실 내심 땡기는 맞고는 이게 맞고는 땡기는 다시 8번과 10번 10번까지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급도 뭐 편성 약체 팀에서의 선전이긴 하지만 5등급 승급해도 뭐 편성이 약한데 뭐 안 될 거 있겠습니까? 현장 예상에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7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8경주다.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 한대건이가 지난번에 피를 토하고 울분을 토했던 마필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드니까 광고 한번 보고 와서 하겠습니다.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대박행진, 바깥쪽에 12경주입니다. 1번만 대박행진입니다. 지난번에 외곽에서 좀 밀렸지만 안쪽에서 파고 들면은 아마 급기상진은 쉬었다 나온 마필 치고는 마필 상태 괜찮아요. 1번 놓고 4번 승통막 바깥쪽 치고는 6번 큐피드가 1번, 4번, 6번. 경주거리 1200m 2등급의 13경주 출발했습니다. 13경주입니다. 이번 문학인어가 부담 중량을 좀 더 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승급전에 아직도 더 보여줄 거라면 있는 2번을 놓고 1번, 5번, 11번 역전입니다. 2번, 1번, 4번입니다.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고른 출발을 보였고 10경주입니다. 8번 TD 플랜이에요. 5천원 만에 적절한 선상을 만났기 때문에 상금 벌려고 나온 겁니다. 자, 이번만 장상 카우보이가 칼을 좀 갈았습니다. 자, 8번 놓고 2번 쪽으로 한 방 맞고 8번, 2번, 9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네, 성마 7경주입니다. 한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있죠. 청수 비기어, 매니 스탠드, 두 마리가 없나? 6공화 블루 대자연, 시마 심플 리파이, 시마 피스 오브 룰즈, 뭐 10분만 장수나봄 이런 마필들 판입니다. 이 장수나봄은 안 될 것 같아요. 재수죠. 선행 가니까 버티는 모습이었고 선행을 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느리진 않지만 최근에 계속 2착하고 뭐 3착하고 했다고 해서 능력이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 능력이 없는 마필. 거품이 좀 많죠. 선행을 가도 만만치 않는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느리지 않기 때문에 경합성으로 펼칠 여지가 분명히 있죠. 승리 전설도 빠르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10번은 보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충마 선정을 해서 때릴 예정인데 직전경주 때에 제가 기대했던 그 걸음에 비해서 한 50%도 못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아닌데 이러한 성적을 낸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기만 해봐라 했는데 이번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마필 강축으로 놓고 또 확인했지. 직접 만나서 좋은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강축으로 놓고 한대건 한방 주력해 보겠습니다. 한방. 이게 중요하죠. 성마 7경주는요. 한대건의 지난번 경주 때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온다. 그 마필을 놓고 한대건의 충마를 놓고 한방 맞고 제대로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8경주예요. 뭐 약간 좀 우연히 전하지 않았나요? 네. 글로벌 파티는 지난번에 기대 이상 성적을 냈고 총막감으로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 상태도 좋아요. 3번 문학미스 치프가 이번에 재밌죠. 지난번엔 7번 게이트에서 좀 무리한 전개를 했었고요. 결국은 풀부스터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리차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말들과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마필 걸음 자체도 더 놔줬고요. 그래서 이게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마 수리수리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필도 지난번 의외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탄력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걸음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아지고 있고요. 지금 골든 서비스도 선입권가 다니는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무시했고 금자에는 안 돼요. 금자에는 그냥 자르시면 되고요. 정성은 드립니다. 이동욱 기수가. 하지만 이번 글로벌 파워라든가 문학 미스티프의 순발력을 이겨낼 수도 없고 선행 못 가면 덜 뛰는 마필이에요. 마필 자체의 자원도 능력도 크진 않고요. 시몬 은어축제는 나아졌죠. 휴양 갔다 와서도 나아졌고 휴양 가기 전에도 좋다고 했는데 못 뛰었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2번과 3번으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 복병감으로는 5번, 7번, 10번 네, 이렇게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하게 대끼리만 얘기하네? 어쨌든 그래요. 보이는 대로 얘기해야죠. 자, 이렇게 마번을 다 오픈해드리고 공략마건까지 얘기해 주니까 제 일반 경주를 전혀 안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사하려고 마음먹으면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것 뿐이지. 조금 양심적인 예상가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설강호 구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팔리지 말아야 될 마피들이 팔리고 있어요. 그걸 노려봐야죠. 야, 이 일본 스트라이드 업은 정말 돈 빨아가는 기계입니다. 돈 먹는 기계. 돈 하마라고 하죠. 다 쓰기 싫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코너 돌 때쯤 되면 얼굴이 들이대요. 일단 얼굴이 나옵니다. 얼굴이 쭉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올라와. 근데 결승선 전방 앞에만 가면은 뭐 슬픈 일이 있는지 얘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못 뛴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딱 그만큼 그 결정면에서 항상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좋은 말들은 그 스피드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폐활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말표는 매번 결승선 앞에서 이질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 없어요. 3번 다이나믹 펀치는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성인석 주구사를 만나보면 인석영은 말이 무겁다는데요. 전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우승하겠죠. 항상 말이 무겁다고 우승한 적도 있었고 말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했는데 꼴찌한 적도 있어요.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말은 무겁대요. 믿을 수가 있어요. 띵거리 오는 게 좋으니까 선행도 갈 수 있어요.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마피아한테 제가 봤을 때는 전개적으로 보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가능하죠. 6번 초동 레이스, 7번 만마루나, 9번 챔프 K, 10번 명마 질주. 3번 놓고 이거 4방 때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겠지만 저는 3번을 놓고 할 생각은 아니에요. 한대건이 노려보고 싶은 축이 있습니다. 노려볼 축. 이마필은 사실 지난번 경주 때 기술을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자신을 했던 마필. 성적은 기대보다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기수가 만져보고 말이 좋았다고 한다면 당시의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한두 번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오랫동안 해와보면 결국 말이 좋아졌단 마필들은 그 성과를 내더라고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취재를 해오면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데이터로 봐도 분명히 말이 좋다고 했던 말은 바로 그 다음이나 그 경주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경주에 선전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수가 구라쳤다고 보지 않아요. 자, 이번 경주 바로 금화필 3번만 다이나믹 펀치도 좋지만 금화필을 놓고 한대건은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분명히 서인석 쪽에서는 3번 다이나믹 펀치가 약간 무겁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승하겠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마판이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게 마판인 것 같아요. 마주한테도 욕먹어,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은 쪽팔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설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액면상으로 본다면 실마 도끼 블레이드 대가리죠. 근데 이게 10월달 경주 위에 주기가 좀 길어졌고요. 요즘 얘가 많이 아파요. 아팠다 나왔다 그러는데 원더풀 트루스가 선행을 공략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끼 블레이드가 최근 경주에 나름대로 성적을 냈을 때는 선행을 나서거나 선행을 강탈했을 때의 걸음이 더 좋았지 사실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따라가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실마 도끼 블레이드가 보이는 걸음이 더 있는데 경주 전개가 꼬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주기도 길어졌고 그래서 실버를 놓고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3번 원더풀 트루스는 선행감은 얼마나 버티냐 문제고요. 벨리퀸의 순발력도 만만치 않죠. 엄청나죠. 그래서 3번과 5번의 선행 싸움이 볼만한데 실마 도끼블레이드가 그걸 따라간다? 6번 미르스탐이 전개의 조건이 좋죠. 지난번에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걸 해드렸어요. 12.3배 한 달에 승부처였었죠. 6번 미르스탐은 지난번에도 인기여기서 많았어요. 좋았고요. 전개 자체가 따라가는 마필이다 보니까 천연메타에 의외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 5번, 뭐 2번, 뭐 11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거세게 부딪힐 때 뒤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한 발을 노릴 마필은 바로 6번마 미르스탐이 되지 않을까. 6번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은 현장에서 뭐 구름 손짓해라든가 뭐 현무 뭐 이런 마필들까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안고 할 건 안고 가서 한대건 좀 더 맛있게 6번을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직경주를 보면 실마 도끼블레이드가 상당한 인기. 의외로 6번 미르스탐이 많이 안 잡혔네요. 한대건 6번 놓고 하겠습니다. 6번. 기억하시고요.
자, 서울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점점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가까워가고 있어요. 다음 12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인데, 일단은 약간 놀라운 마필이 한번 사바킹덤이에요. 이 정도로 썼나 하고 들었어요. 지난번 선행 못 가면 깨줘왔는데 선행을 못 갔죠. 따라가는 정에서 막판 한 발 더 썼는데 1700이었어요 당시가. 이번에도 역시나 승급전인데 1700. 부담전도 마이너스 1kg 빼졌어요. 더 빼줘야지 승급전에. 근데 너무 크게 이겨서 많이 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선행을 갔을 때와 따라갔을 때의 걸음이 다 좋았기 때문에 승급전이라고 해도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체인지 메이커는 매번 넣지. 골드 에머는 정말 꾸준하게 뜨죠. 3착이나 2착. 지금 뭐 우승에 대한 게 좀 갈망을 하고 있는데 복중은 43%예요. 따라가는 정도도 가능한 만큼 6번은 충막감이라고 보여집니다. 8번마 팝스티트는 선행 못 가면 깨질 줄 알았더니 왜 따라가서 기어 들어가고 사람을 쪽팔리게 하고. 10월 5일날 인기 7위로 팔릴 때 저희들은 이걸 적중을 하면서 팝스트리트는 선행을 가는 게 훨씬 낫다. 선행을 가야지 더 떨어져 나갔었는데 의외로 지난번 근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우승을 일궈냅니다. 컨디션은 상승세가 맞아요. 근데 최영주 조교사는 이미 4세에 접어든 마피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마피들은 어느 한순간에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조교 때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알리바바 마리는 워낙에 잘 뛰었던 가락구가 있기 때문에 얼리벌레가 팔리는 거고요. 뭐 조교 때 안 좋다고 해서 뭐 못 들어온 건 항상 아니니까 눈여겨봐야겠죠. 6번 놓고 하겠습니다. 6번 놓고 3, 4, 8, 9 이 안에서 결정을 해볼게요. 6번 골드해머 이번 경주가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히는 항상 그따위고요. 사바킹덤이 정말 많이 뛰는 거죠. 좀 그 말이 그렇게 많이 뛸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바킹덤을 잘 알거든요. 10만 때부터 와갖고 정말 재수인지 이게 승급을 했으니까 그만큼 결과적으로 뭔가 나타나겠죠. 자, 서경마 12경주입니다. 한대건의 가장 토요일 경마의 중요한 경주고요. 무려 4주 연속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적중에 성공을 했고 지난주는 하이라이트였어요. 최저배당을 뒤로 돌리고 1번, 4번 맞건 쌍승시까지 사 먹자. 1번, 4번 짭짤한 배당 우리 한구라 했습니다. 이렇게 10배 가까이 되는 배당을 한 방으로 때렸는데 돈 못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 양아치예요. 분명히 돈 따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은 돈 따면 조용하시고 돈 잃으시면 절 욕하시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그게 엇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이번 12경주 역시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럼 여러분들한테 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나피들이 인기권이라고 보여지고 이 안에서 거쳐날 수도 있죠. 복병도 있어요. 6번, 10번 굉장히 많죠. 2등급 경주에 기복을 보였다가 뛰는 마피들이기 때문에 뭐 상승세에 타는 고번 마피 같은 것도 있고요. 충마 선정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한대건 좋은 내용이 있는 마피를 가지고 승부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 5주 적중 일궈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3경주예요. 1등급 경주인데 1등급의 말들이 없죠. 없다는 표현은 능력이 좀 딸린다는 거예요. 이 어나더 스마트원은 매번 팔리고 이지라인데 정말 편성은 약체를 만났는데 안 되거든 없고요. 그럼 강토마는 주기가 15주 만에 나와요. 뭐 성적에서 보여주듯이 너무 쓰러지는 모습 예전에 걸음이 안 나왔는데 다시 김동수 기석의 고피가 왔고요. 기본 가락구가 워낙에 좋았던 나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 정말 1등급의 중하위권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강토마가 안 좋아도 올 것 같아요. 솔직히 조교 때 이거 안 좋거든요. 체중도 봐야 될 것 같고 조교의 베스트는 아니지만 상대가 너무 약하다. 지금 스카이베이도 1300m로 거리를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력이 있고요. 뭐 이 세 마필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7번 위너레드, 10번 다이나믹 질주, 뭐 젠터널이 다 복병이에요. 이 세 마리 주목해 봐야죠. 마지막 경우도 재미가 없다.
종합지도 그렇게 팔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팔리고 있죠. 강토마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많이 안 잡혔네요. 근데 기본 사이즈는 어디 안 가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9번 강토마가 나쁘지 않으면 9번을 넣고서 공략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 경마를 모두 마쳤고요. 승부처는 계속 나갔으니까 알잖아. 5, 7, 9, 12 12위 더 봐가면 승부죠. 제정마 4경주 6경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기수들의 마음도 싱숭생숭하고요. 경마장 분위기도 싱숭생숭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작은 칭찬 하나가 기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예시장에서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그래 너희들 참 고생한다 이 말 한마디 꼭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수들 추운 겨울에 참 고생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중원 기수나 조성권 기수 생명을 달랬던 기수들이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숙연한 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더바가 메인 승부 한 번으로 접종해도 너무 기뻐하지 않을게요. 자, 일요일 경마 녹화해 놓을 테니까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